안녕하세요.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많이 바쁜 관계로 제가 지금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못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대신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AI 시대에 대비하라예요. 왜냐면 이제 진짜 AI 시대가 정말 와버렸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뉴스에서나 AI 시대가 온다 이런 것만 들었겠지 현실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미래 사회를 경험했죠. 미국 대학원에서. 그리고 그 미국 대학원에서 연구한 그 첨단 기술들이 현실 사회에서 실현되는 그런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실리콘밸리 현실이 한국이나 다른 뭐 국가들, 뭐 아시아 국가들이나 뭐 아프리카 뭐 이런 혹은 후진국들에 다 전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어떤 기술이 태동할 때 선진국들은 어떤 플랜을 하냐면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언론에 떠벌리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자국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세팅을 해버려요. 특허 다 걸어놓고 시스템 인프라 먹이사슬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모든 것이 준비가 딱 끝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세상에 막 떠들썩하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스로만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뉴스에 온갖 그 한국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한 한국 중심적인 그런 한국의 정치가 원하는 아젠다만 말하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세상 움직임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국 언론이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싶으면 세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실제로 살아야 돼요. 실리콘밸리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 와이프랑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와이프는 공학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전공한 박사들 외에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오겠네.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 와이프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뒤덮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무슨 사이보그가 나와서 막 그 가정 간단한 일들 다 대신해주고 뭐 빨래나 밥 해주고 뭐 다 대신해주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무거운 박스 나르는 거 다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택시기사, 뭐 배달업, 짜장면 배달. 혹시 구독자분 중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시면서 유학을 꿈꾸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는 짜장면 배달 같은 거는 이제 진짜 이제 사라질 거예요. 곧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웬만한 배달 같은 거를 다 배달 로봇이 자율주행 기술로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자동으로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 다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실리콘밸리의 어떤 다른 회사를 방문했는데 청소부가 로봇이더라고요. 청소부가. 그러니까 회사 곳곳을 로봇이 혼자 돌아다녀요. 근데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족 보행은 아니고 그 상반신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하반신 두 다리는 아직도 뭐 이족 보행보다는 그 바퀴가 아무래도 좀 더 생산이 편하고 단가도 싸기 때문에 바퀴를 쓰는데 어쨌든 바퀴 하반신은 바퀴고 상반신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보면 다 줍고 진공청소기를 다 빨아들이고 혼자. 이제 청소부들은 다 그 회사엔 필요가 없죠. 다 해고됐겠죠.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제가 원래 전 세계 실험 장비를 그 샘플을 사다가 뭐 평가하는 일도 하거든요.
물론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 테크니션도 시키고 제가 그 실험 조건만 주죠. 몇 도에서 몇 시간 동안 몇 볼트의 전압을 어느 회로에 가해라, 뭐 이런 지시만 주죠 저는. 그러면 이제 테크니션도 하지만 그 테크니션들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 테크니션들 대부분 고졸이었거든요. 고졸이나 전문대 정도 나온 애들,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그 몇백 번 실험하는 실험실에서 그런 테크니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는, 제가 원래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런 일을 좀 했었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첨단 그 물질들 사다가 그 디자인에 반영해보고 뭐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수입할 때 통관이라고 하죠. 통관 절차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법률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법들 같은 거에 좀 능통한, 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법률 관련 서류를 페이퍼워크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뭐 잘린 건 아니고 다른 일 한다고 다른 부서로 전출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법률 관리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다가 일본 무슨 신소재 실험용으로 구매, 물량은 뭐 몇 그램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리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뭐 어디가 싸고 어디서 해야 되고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딱 해가지고 서류를 딱 만들어줘요. 그럼 그 마지막에 사인란에다가 인간인 내가 사인만 하면 되고, 저쪽 그 일본 쪽 그 회사 사장 사인하는 란만 딱 있고 그 사인만 하면 돼요. 그걸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요새는 웬만한 사인도 다 PDF로 하잖아요. 저쪽에서 이메일 받고 사인해서 PDF에다가 그 전자 서명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메일 리플라이 백 하면 거래 끝이에요. 모든 게 자동화되는 거야. 모든 게. 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유학 나오기 전에 제가 동네 주차장에 한국에서 그 주차 관리 요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차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도 이제 최근에 제가 한국 놀러 가보면 뭐 웬만한 거 다 그냥 번호판 자동 인식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사람이 이제 뭐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공지능이 그 범용 인공지능인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사람처럼 모든 일에 범용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은 아직 멀었다. 뭐 2050년 지나야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아주 얘기하면서 안심시키죠. 하지만 그 ANI라고 해서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해서 일종의 약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위험해요.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조차도. 그러니까 ANI가 AGI 차이는 뭐냐면, AGI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냥 어떤 환경에서든 말만 하면 알아서 하는 거는 아직 그런 SF 영화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직 멀었죠. 하지만 ANI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ANI예요. 뭐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말하면 되잖아. 이봐, 인공지능 스피커, 오늘 날씨가 어떠니?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 몇 시에 문 여니?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이걸 ANI라고 하는 거예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즉 특정 목적에서 그 특정 업무만 자동화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뭐 ANI는 자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그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아직 가려면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왜 그렇게 말하냐면, 교수들이 더 돈 벌고 더 그 뭐랄까
아니다. 연구비 타내려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하는 거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인공지능 연구하는 회사들에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약 인공지능 ANI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어떤 업무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업무 범위 안에서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에다가 노트북 수준의 그런 CPU, GPU에다가 걸어놓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고, 그거를 큰 클라우드 컴퓨터에다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멀티코어를 사용하면 그게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고, 그 차이예요. 결국에는 그 얼마나 큰 컴퓨터에 연결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미 엄청나게 큰 클라우드 컴퓨터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그런 선진국들의 뭐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클라우드 컴퓨터에다가 AI 다 물리고 있어요. 이제 사람보다 뭐든지 잘해지는 컴퓨터가 모든 분야에서 곧 쏟아집니다. 저는 이거를 첨단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AI 아니면 다 죽을 거다 라는 게 제 견해고, 그래서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빡세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내가 하는 업무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 습득하는 게 있고 그 정도에서 만족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주말마다 AI를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고, AI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로봇에게 다 대치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낮겠죠. 근데 하여튼 AI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로봇에게 대치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그럼 계속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산주의에 가까운 미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가 더 우수한 체제냐, 옛날 냉전시대 때 다 증명 끝난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택했던 애들은 다 못 살고 자본주의를 택했던 국가들은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거론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양상되면은 결국에는 기본 소득을 이렇게 지급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이런 사회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공산주의에 매우 가까운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발빠르게 깨닫고 정치나 뭐 교수들, 인문학적 교수들이 자꾸 이렇게 사회주의 다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막 얘기하면서 그 옛날 그냥 이미 냉전시대 때 다 아니다라고 증명 끝났던 그런 칼 마르크스, 그런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다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래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그 절망을 보듬어 줘야지만 사회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회주의를 심각하게 채택한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결국엔 다 못 살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없는 대중들은 다 못 살아지고 배급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배급에 의지된 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을 공부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로직의 그 근본 알고리즘을 깨우치고 그걸 통해서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인공지능은 좀 열심히 공부할 거라서 인공지능 얘기를 좀 앞으로 더 많이 해보려고요. 왜냐면 앞으로 모든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와요. 이미 왔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 한국의 경제가 막 발전할 때 전공을 불문하고 영어 잘해야지 한국에서 살아남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 결과 지금 어떠죠, 한국? 영어는 다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특정 사람들의 전공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려면 기본적인 엑셀이랑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기본적인 PC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